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기아 카니발입니다. 사실 MPV 시장에서 카니발의 아성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차량은 전무하다시피 봐야 되겠죠. 그만큼 판매량도 굉장히 높고 국내에서 사람이 많이 탄다 하면 선택지가 사실 카니발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많거나 사람이 타는 일이 잦거나 하는 분들은 무조건 카니발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카니발 과연 MPV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1등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차량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가져온 카니발 옆에 구형 카니발도 세워져 있는데, 구형 카니발과 신형 카니발을 나란히 놓고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많이 바뀐 거, 램프 디자인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구형 램프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깔고 들어가고 위쪽으로 헤드램프를 넣었다면은, 신형부터는 DRL을 위쪽으로 넣어서 아래쪽으로 흐르게 만들어 놨고요. 약간 기역자 모양이죠. 그리고 헤드램프로 이렇게 세로형 배치를 했어요. 최신 기아 차량의 패밀리 룩을 보면 대체로 DRL을 위로 넣고 헤드램프는 세로 배치하는 형식으로 디자인 랭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경차인 모닝부터 해서 소렌토 카니발 EV9 할 거 없이 다 이런 세로 배치된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나 봐도 저거 기아차네?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릴 디자인도 보시면, 기존에는 헤드램프가 그릴 안쪽으로 약간 침범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릴이 한 덩어리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이 램프가 들어가던 자리를 이쪽으로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그릴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구나, 타이거 노즈라는 디자인 랭귀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 범퍼에서도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안개등이 요 아래쪽 이 범퍼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들어갔다면, 신형으로 오면서 요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없앴어요. 요거는 왜 없앴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있으면 차가 그나마 좀 SUV다운 모습이 좀 살아나는데, 그런 걸 없앤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쪽에 있던 안개등을 아래쪽 범퍼 그릴로 옮기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릴 부분이 좀 더 넓어 보이고 좀 더 커 보이는,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롬 부분도 보시면 기존보다 크롬 부분을 더 넓게 사용을 해서 차가 좀 더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요 정도 변경점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휠이 정말 크게 바뀌었는데, 일단 구형 휠부터 한번 볼게요. 구형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휠을 보면 블랙 하이글로시랑 크롬을 적절히 섞어서 쓴 그냥 무난무난한 듯한 모습의 휠을 썼다면, 신형 휠은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의 면적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최신 기아 디자인의 휠을 탑재한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이건 EV9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사용됐던 휠 디자인인데, 카니발도 이런 디자인을 똑같이 채택했죠. EV9 때는 이 기아 엠블럼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약간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계속 줬다면, 카니발에 있는 기아 엠블럼은 정중앙에 막아놔서 딱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좀 최소한으로 줄인 것 같아요. 사실 측면에서 바뀐 거는 이 휠 디자인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변경점이 정말 많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부분이 바뀐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일단 구형 요렇게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리어 램프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요 위쪽으로 루프랑 거의 가까운 요 부분에 들어갔고요. 리어 램프도 요쪽으로 훨씬 더 얇은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축소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말 큰데, 방향 지시등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구형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요 범퍼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발 범퍼에다가 방향지시등 좀 넣지 마라, 안 보인다. 심지어 트럭 기사분들은 이 밑에 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위쪽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덕분인지 방향지시등이 요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은 이렇게 반사판하고 후진등만 자리 잡고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번호판의 위치 또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리어램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번호판이 리어램프의 크기가 좁아지니까 여기에 엠블럼을 넣을 수가 없어서 엠블럼의 위치를 내리고 그 아래쪽으로 번호판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트렁크 여는 부분도 바뀌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요 번호판 아래쪽에서 트렁크를 열었지만, 신형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위쪽에서 트렁크를 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쉽게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요 위쪽으로 바뀐 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카니발이라고 써져 있는 요 레터링, 기존에는 약간 필기차처럼 싹 날렸었다면 지금은 약간 정자체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면부가 요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보다
차가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훨씬 더 넓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시승했을 때 이 차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2열, 3열, 4열에 탔을 때 승차감이 어떤지, 소음은 어떤지, 또 주행의 편의성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게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니발 1열, 2열, 3열, 4열까지 모두 한번 타보고 각 열마다 편의성은 얼마나 있는지, 또 승차감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 지금 카니발 실내에 탑승해서 주행을 간단하게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카니발 3.5L 자연흡기 가솔린 차량이에요.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총 2개에서 3개로 바뀌었죠. 원래는 3.5L 가솔린 2.2 디젤이 있었지만 지금은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어요. 그 중에 저희가 타고 있는 건 3.5L 가솔린 차량입니다. 3.5L 가솔린 주행하고 있는데, 야, 이거 차가 이렇게 부드러웠었나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요. 과속 방지턱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와,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과속 방지턱 너무 부드럽게 넘는데? 사람이 많이 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해야 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은 기본 공차 중량이 무겁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턱을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주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 멈췄다 하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3.5L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함에 있어서 뭔가 출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3.5L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무려 294마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주행할 때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연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누적된 정보 모두 초기화하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카니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무려 8.9km/L입니다. 아, 실화냐고. 10km 미만 차량 되게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아요. 도심 연비 같은 경우에는 7.7km/L,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10km가 간신히 넘는 그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젤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생기면서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를 골라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용하고 힘 좋은 차량을 원하신다면 선택지는 가솔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성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힘 좋게 느껴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1.6L 가솔린이 기껏해야 180마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모터를 추가한 합산 출력을 발휘하는데,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갔던 모터보다 더 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산 출력 245마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제가 타보지는 않아서 이 차량의 출력이 어떻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어렵지만, 제가 뭐 1.6L 산타페 가솔린, 산타페, 소렌토 다 타본 사람으로서 출력이 넘친다는 느낌은 아마 받기 힘드실 거예요. 출력이 넘친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3.5L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연비는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이 변화했죠. 기존에도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양쪽에다 넣어주기는 했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는 이렇게 약간 굽이져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이 양쪽이 살짝 내 운전자 쪽으로 꺾여져 있어서 그런지 시인성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크게 바뀐 점이 있죠. CCNC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선을 꼽지 않더라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실행되는 거 요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에 탑승해서 음악을 듣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아무래도 음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 음질 그대로 듣기에는 다소 어렵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음원 손실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걸 사용해서 음악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결됐으니까 뭐 이것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특히나 저희가 타고 있는 카니발 같은 경우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들을 권리를 위해서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 드라마 한번 들어봤는데 오, 스피커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죠. 지금 베이스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쪽에 트위터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출력이 큰 오디오가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된 차량 중에서는 기아 카니발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넣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조장치 부분이 바뀌었죠. 지금 최신 기아 차량들과 똑같이 여기에는 변환형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AVM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공조장치 컨트롤러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뒤쪽 공조도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은 뒤쪽 공조를 이렇게 세게 틀거나 줄이거나 온도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놨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칸이 좀 두껍게 다양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디지털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변환형 공조장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눌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햅틱 반응도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아래쪽으로는 뭐 충전기들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넣어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이쪽에 지문인식 버튼이 생겼죠. 이 지문인식 버튼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기아 카페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버튼이 있죠. UV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UVC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센터 콘솔 위쪽에 보시면 UV 빛을 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UV 버튼을 켜게 되면 살균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원래 제네시스급에만 들어갔던 기능들이 현대나 기아의 보급형 자동차들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1열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넓습니다. 차가 가로폭도 그렇고 전장도 굉장히 긴 차량이다 보니까 1열에 앉았을 때 뭐 무릎이 닿는다거나 낑긴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굉장히 넓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통 세단의 시트 포지션이라고 하면 다리가 좀 멀리 이렇게 뻗고 좀 누운 듯한 느낌으로 가게 되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고도 굉장히 높게 세팅이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뭐 의자에 앉는 것처럼 하고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거리 주행할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장거리 주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전석에 드디어 에르고 모션 시트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골반, 허리, 전신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할지 뭐 1시간에 한 번씩 할지 이런 식으로 상세 설정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1시간인데 저는 30분 스트레칭은 길게 강한 세기. 이 에르고 모션 시트 저희가 1000km 주행을 여러 번 뛰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옵션이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시내 주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역시나 악명 높은 도로처럼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이 막히는 도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 되겠죠. 기존 구형에서는 HDA1까지만 탑재됐지만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HDA2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단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지원해주는 그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시내 주행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감을 상당히 많이 줄여준다는 거는 진짜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이오닉 6나 뭐 여타 다른 차량들을 타면서 시내 주행에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핸들 조향은 뺐으면 좋겠어, 핸들은 내가 조정할래 하면은 핸들 조향 버튼을 해지하면 되고요. 시내 주행인데 내가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면 앞코부터 끼어들어가지고 차선 변경 급하게 하는 애들 때문에 차 바짝바짝 붙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들 조향 보조만 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안전 편의 사양 옵션들을 넣고 다니다가 사고를 한번 막아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평소에 주행하실 때도 이런 안전 옵션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켜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기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요 핸들 조향 보조 이런 것들을 자동차 시동을 켰을 때 디폴트 옵션으로 켜고 아니면 디폴트로 꺼지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고 나서 무조건 핸들 조향 보조를 켜거든요. 근데 매번 시동을 켜고 끄고 할 때마다 이렇게 조향 보조를 켜는 것보다 그냥 디폴트 옵션으로 켜져 있게 선택해주면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OTA로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요거 업데이트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시그니처 트림의 카니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룸미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어지럼증이 느껴져서 별론데 저희 PD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대로 놓고 주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니발을 타고 고속화도로까지 들어왔고요. 고속화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차가 좀 막히지만 차량 통행에 맞춰서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량 출력이 294마력이나 되는 엄청난 출력을 내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추월이나 급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추월을 할 때 이 2톤이나 되는 거대한 차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가속을 할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빠르게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94마력이니까 모드를 한번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에코 노멀 모드에서는 연비를 아끼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엑셀을 조금 깊게 밟더라도 현재 물려있는 기어 단수에서 최대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바꾸고 나면은 엑셀을 깊게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기어를 한 단계 아래로 킥다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출력으로 쭉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카니발이라는 차량은 국내에서 MPV로는 거의 원탑에 가까운 차량이잖아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 4세대는 구형이나 신형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카니발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시그니처 등급의 옵션이 좀 풍부한 차량들은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들이 중고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차량들도 당분간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예요. 왜냐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타는 패밀리카로도 사용이 되고 업무용 차량으로도 사용이 되고 법인용 차량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 가솔린 디젤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지만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꽤 길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싶어서 신차를 알아보다가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중고를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신차에서 피가 붙은 가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니발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예요. 좀 고속으로 주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연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km를 30분에 걸쳐서 시내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7.7km/L가 나왔어요. 뭐야? 공인연비 너무 정확하잖아. 딱 공인연비만큼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카니발을 시내 주행을 한다 그러면 대략 한 7, 8 조금 밟으시는 듯한 느낌으로 주행을 하신다 그러면 한 6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가솔린은 타기 좀 힘드실 겁니다. 아무리 요즘 기름값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연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고속화도로에 왔으니까 고속으로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300마력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 출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특히나 킥다운을 하더라도 변속 속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꽤나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좌우로 롤링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거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고속으로 주행함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낀다 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0km로 주행할 때는 대략 RPM이 1600rpm 언저리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3.5L 대배기량 가솔린을 사용하고 또 무게가 한 2톤 정도가 되더라도 고속 공인 연비가 10km를 상회하는 연비를 인증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만약에 이 차로 장거리를 운행한다 그러면 대략 10km보다는 한 2, 3km 더 늘어난 연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흡기라서 그런지 시프트 다운을 하고 엑셀을 깊게 밟았을 때 터보렉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흡기 V6는 킹정이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가속감은 뭐 하나 깔 게 전혀 없네요. 진짜 부드럽고 힘 좋고 딱 느낌이 바로바로 꽂힙니다. 그리고 고속을 주행함에 있어서 조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버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벤이잖아요. 5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할 때 좀 안정적으로 주행한다는 느낌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되게 신기합니다. 원래 카니발이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느껴졌었나 싶을 정도로 잘 잡아주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IC를 좀 급하게 빠져나가도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요즘 이렇게 기아 차량들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속에서도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IC를 지나가 보도록 하면 생각보다 한계가 굉장히 높은데?
오, IC 빠져나갈 때도 상당히 높은 속도까지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와, 좋은데? 자, 이렇게 1열 탑승 한번 가볍게 해봤고요. 2열, 3열, 4열까지 탑승해서 뒷좌석 승차감 어떤지, 또 공명음이나 외부에서 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모든 열에 앉아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열에 탑승해서 가고 있는데 2열에 앉았을 때 편의성은 굉장히 좋죠. 여기 위쪽에 보시면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이 위쪽으로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 뒤쪽에 있는 의자에서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바람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오토, 그리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공조 컨트롤러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로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센터 콘솔에도 이런 식으로 220V를 꽂을 수 있는 소켓, 12V 소켓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V2L처럼 굉장히 높은 출력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뭐 노트북 정도를 충전하거나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차량들에 다 이런 편의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C타입을 충전할 수 있도록 의자 양쪽에 이런 식으로 소켓을 마련해 놨고요. 2열 의자는 캡틴 시트로 일단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등받이를 젖힐 때는 전동 리클라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 접히는 각도가 생각보다 되게 큰데? 굉장히 좋은데? 2열에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기사님 운전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요즘 카니발이 택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 앉은 사람들을 위한 편의 장치들이 좀 더 있죠. 이 도어 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선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2열 거주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도 보면은 이렇게 안전벨트에 라이트가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야간에 안전벨트를 매야 될 때 소켓을 어디에다 꽂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찔러보다가 안 되면 약간 화나는데 이렇게 라이트를 붙여 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꽂을 수 있어서 요거는 상당히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이런 편의 옵션들이 자꾸 추가되면은 진짜 프리미엄 밴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서도 보면은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실내로 들어오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억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앉았을 때 뭔가 우웅 하는 듯한 공명음은 없고요. 주행을 할 때 거의 1열만큼이나 2열도 진짜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3열하고 4열이지. 왜냐면 1열, 2열까지는 카니발이 원래도 정말 편했어요. 요 정도 느낌을 보여주는 거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원래도 잘했기 때문에. 3열, 4열에 앉았을 때 느낌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열로 이동해 봐야겠다. 하나, 둘, 셋. 텔레포트는 마력을 너무 많이 소비한단 말이야. 아주 힘들다고. 자, 3열에도 이렇게 앉았는데 기본적으로 썬루프가 뒤쪽까지 크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3열까지만 하더라도 개방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3열부터는 무릎 공간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긴 해요. 3열에는 시트 조절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레버를 당겨서 앞 뒤로 레일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리클라이닝은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뒤로 눕히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많이 눕혀지는데? 지금 잠깐만. 오씨, 거의 눕는 형식으로 갈 수가 있네요. 2열이랑 거의 비슷하게 뒤로 많이 눕혀집니다. 오요, 이렇게 그냥 자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진짜 장거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송풍구도 마련이 돼 있고, 다만 3열에서는 2열처럼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열에 앉은 사람이 나 좀 더운 것 같아 하면 2열에 앉은 사람한테 야, 저거 좀 춥게 해봐. 2열에 앉은 사람이 약간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야, 그러네. 1열에서도 저렇게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구나. 되게 좋은데? 잠깐, 뜨거워.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컵홀더가 무려 2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2개씩 해서 양쪽으로 하면은 총 4개의 컵홀더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는 따뜻한 거, 하나는 차가운 거, 이렇게 마셔야지. 요즘 다다 이 컵이라 그러잖아요. 컵홀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3열에 앉더라도 역시나 편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2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을 넣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발을 넣고 가면 허벅지가 시트에 딱 붙어서 편안한 자세로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C필러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 마련이 돼 있어서 음악을 듣거나 할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귀엽네. 이렇게 쿼터 글래스에도 선블라인드를 작게 마련을 해줬어요. 야,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이런 건 되게 좋네요.
그리고 3열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포트 넣어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사실 3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탑승감을 보여주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버스를 타거나 하는 걸 보면 뒤쪽에 탔을 때 버스 바퀴 위에 앉으면 상당히 승차감이 별로 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자동차 뒷바퀴 위쪽에 앉아있잖아요. 3열 승차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앉아서 가는데 불편함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반적인 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이런 곳에서 달릴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예전 카니발에 3열에 타면은 막 방지턱 넘어갈 때 쾅쾅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2열도 무릎 공간이 그렇게 많게 한 건 아니고요, 3열도 무릎 공간이 별로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열을 보면 좀 심하네. 한 뼘도 안 나와요. 한 뼘도. 뒤쪽에 공간이 진짜 협소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 정도. 요즘 손가락 표현 되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앉아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2열이나 3열을 조금 당긴 후에 4열에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4열에 탑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열 제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목소리는 잘 들리네. 4열에 탑승을 했는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열, 2열, 3열, 4열을 딱 제 레그룸이 간신히 나올 정도로 모두 설정해 놓고 4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딱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1, 2, 3열 세팅을 했고요. 자 4열에 앉았는데 레그룸은 확실히 안 나옵니다. 레그룸은 앉아서 갈 수 있도록 나온 건 아니고, 이 높이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허벅지가 시트에서 한참 위로 떠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헤드레스트가 물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고개를 딱 쳐들었을 때 위쪽에 헤드룸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9명이 탈 일이 있어서 4열 싱킹 시트를 펴게 되면 짐을 아무것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제 뒤쪽에 바로 창문이에요. 트렁크 공간이 완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6인승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버스 전용 차선을 운행하기 위한 그런 9인승이 아닌가 생각이 딱 드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들도 사실 앉아서 가기는 그렇게 편한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원래도 카니발이라는 차 MPV 시장에서 원탑을 달리고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품성이 좋았죠. 지금 제가 탄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똑같이 상품성이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1열, 2열, 3열 승차감 굉장히 좋고, 편의 장비, 편의 옵션 이런 것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만큼이나 편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전환형 공조장치 같은 다양한 옵션들이 탑재되면서 기존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상품성은 카니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준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